안녕하세요. 채식은 어렵지만 채소 습관의 저자 홍성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채소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 많이 들어보셨고 한데 특히나 이제 이 봄철에는 또 돌미나리가 또 제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미나리 손질법부터 간단한 레시피까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미나리 맛있게 먹어야지, 건강하게 먹어야지 했는데 많이 번거롭다고 생각해서 좀 잘 구매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바로 세척법이에요. 이제 우리가 흔히 거머리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거머리가 있을까봐 아예 구매를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혹시라도 거머리 보면은 좀 먹기 좀 싫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요새 그래도 이제 마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좀 깨끗하게 좀 이렇게 관리가 된 상태에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정말 그냥 쉽게 거머리가 나온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모를 거머리와 잔류 농약을 조금 없애주기 위한 간단한 세척법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한 거예요. 물이랑 식초예요. 물이랑 식초 한 10대 1 정도 비율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컵으로 따지면 10컵에 식초가 1컵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정말 식초에 의해서 이 채소가 변화가 되거나 맛과 모양이 변화될 정도의 식초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정말 잔류 농약이라던가 기생충, 거머리를 조금 제거할 수 있는, 좀 세척을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의 소량의 식초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한 물에다가 제가 식초를 넣어요. 넣고 이 식초의 산성분에 의해서 이제 혹시 모를 이제 벌레들과 그리고 이제 농약을 빠르고 쉽게 간단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릇이 작으면,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세척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지금 반을 잘랐어요. 그래서 줄기 부분이랑 잎 부분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놓고, 이렇게 해서 일단 좀 담가요. 한 1분 정도 이렇게 담궈 둔 다음에 살살살살 흔들어요. 흔들어 가면서 이제 한 번씩 보는 거죠. 살펴보면서 줄기 부분을 확실히 진짜 조금 뽀독뽀독해진 느낌이에요. 이 세척만으로도 굉장히 뽀독뽀독해지고 한번 향균 작용을 거친 느낌이죠. 대부분 이제 밭에서 자란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거머리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도 혹시 모르고 또 우리가 또 농약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농약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정말 유해하게 우리 몸을 해칠 정도의 그 농약 성분이 들어갔으면 판매가 될까요? 그게 좀 안 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제 소량의 농약 성분은 진짜 우리가 아예 씻지도 않고 그걸 생으로 해서 몇 트럭씩 맨날 먹겠다, 나는 농약을 섭취할 거야, 이런 다짐하에 먹겠다 하지 않는 이상은 다 배출이 되고 하니까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우리가 가열해서 또 먹는 이제 조리법으로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채소는 마음 놓고, 그런 고민에 의해서 더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냥 쉽게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조금 누리끼리해진 이제 좀 이파리 부분, 좀 시든 부분까지도 이렇게 쉽게 제거가 되고, 약간 좀 흙물 색깔이 조금 나오죠. 조금 탁해졌죠. 이렇게 해서 한번 세척이 된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프레쉬해졌습니다. 미나리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나리로 제가 정말 간단한 밥 요리 할 거예요. 주먹밥. 네, 주먹밥 만들 건데, 이거는 저도 이제 만들어 봤고 또 먹었을 때 정말 그 미나리의 매력에, 또 다른 매력에 빠졌기 때문에 별 가미가 안 돼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이들도 좋고, 그리고 정말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실 때, 또는 남은 미나리를 좀 처리할 때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한 주먹밥 만드는 방법은 먼저 줄기 부분을 다져요. 줄기 부분을 다져줄게요.
밥알 느낌처럼 그냥 잘게. 이 부분은 또 따로 다져요. 제가 다진 이 부분은 따로 접시에다 옮겨요. 벌써 눈치채신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어떻게 하려고 같이 안 넣고 따로 넣는지. 그 이유는 조금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시선 고정해 주세요. 여기에 이제 줄기를 다진 볼에다가 이제 밥을 넣어요. 밥을 넣고 향긋한 참기름, 뭐 들기름이 좋아 이러면 들기름 하셔도 돼요. 참기름 사르르. 그리고 소금 후추 약간, 소금 후추로 이제 간. 그것도 뭐 기호에 맞게끔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이제 깨 같은 것도 이제 뿌려주셔도 되고 해요. 근데 이제 미나리의 향을 조금 더 느끼겠다면 안 넣어요. 아무것도 안 넣어요. 이게 끝! 버무릴게요.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냐면요. 그냥 정말 비빔밥처럼 먹어도 되는데 이 미나리 줄기에 톡톡톡 터지는 향과 함께 굉장히 향기롭게 드실 수 있어요. 주먹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뭐 한 입 크기로 또는 더 크게 하셔도 괜찮고 동글동글해서 여기 굴려주는 거예요. 이게 약간 우리 경단하듯이. 그래서 모든 거를 약간 활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굴리면 어때요? 너무 예쁘죠? 진짜. 어머 너무 예뻐요. 진짜 화려한 봄옷을 입은 것 같아요. 진짜 도시락 쌀 때 꼭 이렇게 해보세요. 진짜. 네, 자 이렇게 해서 담기만 하면 되는데요. 어때요? 진짜 예쁘죠? 이렇게 하면 미나리 향 정말 가득 머금은 영양 미나리 주먹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두릅 손질을 해야 돼요. 진짜 이것도 마찬가지죠. 잘 모르시는 분들 여기 다 잘라, 이거 그냥 잘라 버려요. 왜 또 이렇게 팔까요? 그쵸?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생으로 봤을 땐 단단해 보이지만 이게 가열하고 익히면 굉장히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끝부분, 밑둥 부분에 붙어있는 껍질을 벗겨요. 쭉 벗기고 이게 벗기기만 했는데 진짜 향이 엄청 진해요. 향이 진짜 마치 인삼, 삼향처럼 확 올라오네요. 최대한 이렇게 벗기고 그 다음에 여기 정말 제일 끝쪽, 제일 끝에 단단한 부분만 절단을 하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좀 가실가실 좀 한 가시들이 있어요. 이렇게 작은 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살살살살 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금방 뽀해져요. 금방 맨들맨들해져요. 여기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제거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막 너무 또 열심히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쓱쓱쓱쓱 껍질을 벗겨서 끝부분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가시는 살살살살 긁어주면은 세척만 하면 손질 끝이에요. 제가 세척을 해 오겠습니다. 자, 두릅은 우리 보통 뭐 그냥 데쳐서 초장 찍어 먹는 거 사실 그게 가장 흔한 방법이기도 하죠. 초장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지만 된장의 그 구수한 향이 그 두릅이 갖고 있는 좀 알싸하고 좀 쌉싸름한 맛을 감싸주기 때문에 된장이랑도 궁합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된장 두릅밥을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그냥 우리가 밥을 할 때 두릅을 얹어도 되지만 이 된장 양념과 함께 또 밥을 안치면 하나의 정말 메인 음식처럼 영양가 풍부한 영양 두릅밥이 됩니다. 간단해요. 자, 일단 불린 쌀은 준비된 상태고요. 두릅은 먹기 좋게 썰어요.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뭐 이런 정도 괜찮잖아요. 근데 너무 잘게 다지고 밥알처럼 하지 마시고 두릅이 보이는 느낌을 느끼면서 썰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부분은 그냥 절반을 잘라서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자, 준비. 그다음에 마늘도 준비했는데요. 마늘은 다진 마늘 활용하셔도 되지만 너무 이제 물기가 많게 다져진 다진 마늘은 또 두릅의 향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통마늘을, 이 깐 마늘을 그냥 썰어주는 걸 좀 추천합니다. 이렇게 그냥 슬라이스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준비. 팬을 달구고 여기에 들기름을 부을 거예요. 참기름 하셔도 괜찮아요. 기름, 그다음에 마늘, 살짝 향이 나면 바로 두릅을 넣어요. 밑둥 부분을, 줄기 부분을 먼저 넣고 볶아요. 위에 이파리 부분은 좀 나중에 넣을 거예요. 엄청 고소하다. 진짜 이 두릅이 식욕을 돋궈주거든요. 벌써 식욕이 돋궈졌어요. 맛있는 향이 금방 나는데 여기에 이제 된장. 된장은 쌀 양에 따라 다른데 쌀 한 컵에 된장 한 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불린 쌀 2컵이기 때문에 된장 2큰술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맛술 한 큰술. 그다음에 여기에 불린 쌀 넣어줄게요. 그래서 볶아요. 버무리고, 그리고 동량의 물을 부어줍니다. 불린 쌀과 동량의 물. 다시마 얹어줘요. 그리고 아까 이파리 부분 두릅들 얹어줘요. 자, 이렇게 다 들어갔으면 이제 센 불이에요. 뚜껑 덮고 센 불. 그러면 테두리에서 보글보글 이제 연기가 이제 생기거든요. 그러면 바로 제일 약불로 줄여서 10분, 그리고 불 끄고 5분. 그러면 밥이 끝이에요. 이렇게 금방 끓죠. 그러면 바로 약불. 제일 약불이에요. 이게 저도 이제 요리 수업을 하면서 보면은 왜 타죠?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약불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약불. 그러니까 밥통에 보온 느낌처럼 약불이어야 돼요. 제일 약불로 해서 10분 둘게요. 이제 뚜껑을 열고, 와, 진짜 정말 이 향은요, 이 두릅 향 플러스 이 된장의 구수한 향인데, 그냥 잘 모르면 집에 딱 왔을 때 된장찌개 끓였어? 이런 좀 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두릅의 향과 어우러져서 훨씬 더 그 향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 밥이 된 또 밥 되는 향은 또 좋잖아요. 그 세 가지가 어우러졌기 때문에 굉장히 구수한 향이 나요. 이거는 진짜 오늘 그냥 가서 저희 가족 저녁 먹을 때 오늘 꼭 해줘야겠어요. 진짜 입맛 없다 하신 분들 이거 꼭 해보세요. 입맛 완전히 살아나요. 완전히. 내가 입맛이 없었나? 할 정도로. 이 어린잎으로 이렇게 좀 데코까지 해주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된장 두릅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냉이는 이제 손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이렇게 보면은요, 약간 저는 사실 철수세미가 생각나더라고요. 철수세미 막 한참 쓰다 보면은 막 엉켜가지고 뭉쳐 있잖아요. 그러면 틈새 이제 뭐
때가 끼거나 좀 이물질이 끼면 그거를 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냉이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냉이를 세척할 때는 정말 그 틈새 그리고 헹구고 버리고를 조금 여러 번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뭉쳐있는 냉이를 물에다가 정말 흔들어 가면서 여러 번 이렇게 해서 버리면 밑에 이제 흙물이 많이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버려주시면 이렇게 좀 뽀얗게 윗부분이 이렇게 뽀얗게 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깨끗해진 상태에서 사실은 버릴 게 없이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너무 좀 거뭇거뭇하고 좀 손질을 해야겠다 하면은 그냥 손질하는 거는 눕혀서 그냥 살살살 긁어주면 돼요. 살살살살 긁기만 해도 금방 우리 우엉 벗긴 것처럼 살살살만 해도 와 진짜 냉이향 엄청 좋아요. 엄청 기분이 진짜 좋아져요. 뭐 향수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들고 다니면서 주머니에서 이렇게 한 번씩 냄새만 맡아도 혼자서 기분 전환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렇게 긁기만 해도 간편하게 이제 뭐 이물질 제거도 될 뿐더러 이렇게 제가 감탄하듯이 향이 올라오는 그 향이 정말 진해지거든요. 그래서 가볍게만 이렇게 손질해주면 되고 만약에 여기 끝부분에 또 좀 이렇게 다듬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면은 작은 칼이 좀 편하기는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려내듯이 이렇게 걷어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조금 더 깔끔해지는 건데 이렇게 거슬리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만 걷어내면 금방 깔끔해지거든요. 이렇게만 손질해주면 됩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이 냉이는 굉장히 좀 여리여리해요. 그래서 잎도 여리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해도 되는데 혹시나 너무 이제 자라서 좀 큰 줄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절반을 좀 더 잘라주시고 그 길이에 맞춰서 조금 더 잘라주시고 입맛에 맞게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담아줄게요. 일단 재료는 정말 간단해요. 일단 냉이의 향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너무 다른 채소들을 섞고 향이 진한 다른 향채소를 넣질 않았어요. 그래서 냉이, 그 다음에 삶은 파스타면, 그리고 국간장, 소금, 후추 이 정도만 준비하면 돼요. 여기에 빨간 홍고추는 제가 좀 포인트 그리고 약간의 칼칼한 맛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썰어줄게요. 자, 냉이 보면은 여기 이제 단단한 부분 있죠? 여기만 제가 먼저 자를 거예요. 여기만. 눈에 보이는 거는 몇 개만 조금 더 이렇게 따로 분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이유는 먼저 볶아서 향을 훨씬 더 잘 내주기 위해서예요. 올리브유를 두를게요. 올리브유는 보통 한 1인분 정도로 생각했을 때 반컵, 그냥 무조건 반컵 생각하시면 돼요. 올리브유, 그러니까 80에서 100ml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데 그냥 쉽게 반컵을 생각해 주세요. 이제 보통은 오일 파스타 하면 이제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많이 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일 많이 넣어요. 막 오일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경악을 막 하시는데 생각해 보면 하나의 소스예요. 크림 파스타 하면 크림이 더 많고요. 토마토 파스타 하면 토마토 소스가 많죠. 그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이 오일 파스타의 매력에 빠지시는 분들이 헤어나오지 못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전데요. 그 담백하고 그 본연의 재료들을 느낄 수 있는 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냉이 줄기 부분을 넣어서 볶다가 볶아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냉이들을 다 넣어줘요. 그러면서 면 육수 들어가거든요. 반컵 똑같아요. 반컵. 그러니까는 오일 파스타라고 해서 오일만 넣어서는 절대 오일 파스타 느낌이 안 나요. 면수라에서 면 삶은 물 또는 다른 육수를 대체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동량으로 이제 넣어서 끓여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좀 빨리 넣어주셔야지 계속 기름으로 계속 하면은 냉이가 다 타고 튀김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 하는 소리와 동시에 이렇게 면수를 넣어서 한 소끔 끓여주면 금방 이제 물과 기름이 어우러지거든요. 그러고 여기에 이제 삶아둔 면, 제가 삶아왔는데 이제 삶은 면 넣고, 간은 정말 뭐 소금, 후추만 해도 되지만 국간장을 좀 넣으면 색의 그 큰 변화 없이도 풍미를 높일 수가 있어요. 국간장을, 이거는 사실 기호예요. 한 작은술에서 한 큰술 넣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면과 좀 더 어우러지게끔 익혀줄게요. 소금, 후추도 살짝. 여기에다 뭐 해산물도 넣어도 되고, 이제 조금 더 이제 보충할 재료들은 이제 기호에 맞게끔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조금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그냥 뭐든 심플하고 그냥 단순하고 그냥 쉽고 간편한 게 제일 좋고 건강에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일반 링기니 면이라 해서 일반 스파게티 면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오일 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간이 약할 수가 있어서 얇은 면 활용해 주시는 게 좀 더 맛이 잘 어우러져요. 마무리로 이제 고추, 빨간 고추, 빨간 빛깔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예쁘죠. 끝이에요, 끝. 엄청 맛있겠다. 저는 이 맛을 알기 때문에. 진짜 이게 냉이와 이 면 향 그리고 오일 향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우리가 비빔밥 나물 무침으로 먹던 냉이라고 상상이나 하겠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맛있고. 네, 이렇게 해서 정말 간단하고 냉이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냉이 오일 파스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메뉴는 제가 사실 이제 저희 조카한테 해줬어요. 일단 달래가 들어갔단 말은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딱 완성, 좋아하는 닭날개 강정이야 이렇게 해서 해줬더니 내가 맛있어? 그랬더니 진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했어요. 만점이라고. 이거 정말 리얼 실화입니다. 만점이라고. 근데 내가 여기 속삭이면서 이제 언니한테 달래 들어갔어 이랬더니 놀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냐면 저희 조카가 절대로 달래를 먹지 않거든요. 먹으라고 하면 입 꼭 다물고 절대 안 먹는 아이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그 달래 성분을 먹었다는 거에 정말 위안이 되는 그런 부모 마음이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제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손질은 이 끝부분, 거의 이제 끝부분을 마냥 손질을 하는데요. 이 줄기 끝부분 보면은 여기 끝에 이렇게 거뭇하게 흙 부분이 뭉쳐져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똑 이렇게 떼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칼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주의할 거는요, 이 줄기 다 먹는 거거든요. 이거 뭔가 흰머리야 이러고 흰머리 잘라야지 이러고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다 사용해야 돼요. 근데 모르시는 분도 그냥 아유 뭐야 귀찮아 팥뿌리 뭔가 다듬는 마냥 딱 잘라버리시는데, 그러지 않고 최대한 걸러내듯이 이렇게 해서 긁어주시면 돼요. 좀 냉이 손질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 통통하게 이렇게 꽉 찬 부분에 영양소와 향이 굉장히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활용해도 되지만 조금 더 매력을 높여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칼 뒷부분으로 이렇게 살짝 두드려요. 또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눌러주셔도 괜찮아요. 어떤 방법이든 이렇게 짓눌리게 되면은요, 여기 자연스럽게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손으로 잡혀서 벗겨지는 껍질만 걷어내 주시면 돼요. 손으로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쏙 벗겨져요. 약간 깐 마늘 껍질 같죠? 네, 이렇게 해서 벗겨 손질한다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손질이 된 거니 이렇게 놓고 가볍게 그 통통한 줄기 부분은 이렇게 통통통통 쳐서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이 달래는 닭날개 튀김 옷처럼 입혀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송송송송 잘게 썰어줄게요.
와, 향 진짜 좋아요. 비염이 막 다 낫는 느낌이지. 정말 향이 너무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썰어놨고요. 그다음에 이게 바로 닭날개예요. 그래서 아랫날개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날개라고 해서 아랫날개, 윗날개 이렇게 해서 원래 여기 있고 또 닭봉이라는 게 하나 또 있잖아요. 사실은 요리를 해보니까 조금 빨리 조리가 되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이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근데 뭐든 대체해도 돼요. 두부 대체해도 되고 뭐 다른 거 뭐 육류로 다른 육류로 대체해 주셔도 되고 응용하기 나름이니까 버섯으로 대체해 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이제 튀김 옷을 이제 만들어 줄 건데 튀김 옷이라고 해서 튀김을 막 물에 개갖고 반죽하면 너무 번거로워요. 정말 번거로워요. 그래서 전분가루로 굉장히 간단하고 얇게 튀겨 줄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맛술로 살짝 맛술 정도 이렇게 축여서. 근데 보통은 염지라 해가지고 이제 치킨집이나 통닭집에 닭 속까지 간이 되어 있어요. 그럼 굉장히 좀 짜죠. 겉에도 이제 간이 되어 있는데, 근데 오늘은 닭강정이라고 해서 간장 양념 베이스가 좀 짭짤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까지 소금을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먹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맛술 뭐 또는 후추 정도만 이렇게 해서 그냥 조금 촉촉하게 이제 해놔 주시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먼저 이 달래를 묻혀줄 거예요. 이렇게 달래를 뿌려요. 가루를 먼저 묻히게 되면 달래가 잘 안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축축한 상태에서 이 달래를 먼저 묻혀주는 거예요. 달래 향을 또 주인공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마늘, 뭐 다진 파 이런 거 안 넣어요. 안 넣고 이대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제가 좀 손쉽게 여기에다가 또 이제 전분가루를 원래는 이렇게 묻혀요. 그러면은 막 전분가루가 튀고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퍼백이나 이제 위생봉투 안에다가 이제 전분가루를 넣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넣고 간편하게 이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대로 넣어요. 우르르 넣고, 그다음에 그냥 가볍게 몇 번만 흔들면 금방 골고루 뒤덮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펼쳐서 그냥 약간 이렇게 하나하나 옷이 잘 있게끔 꾹꾹 눌러줘요. 이렇게 놔줄게요. 끝! 이제 튀기면 되거든요. 튀겨줄 거예요. 자, 보글보글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넣을게요. 불은 약불로. 왜냐면 이제 온도가 됐으니까 약불로 이제 해준 다음에 묻힌 거 하나씩 털어서 넣어줄게요. 이렇게 기울이면 이렇게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골고루 튀길 수가 있어요. 이쪽 동서남북을 왔다 갔다 하면은 금방 이렇게 한 번씩 깊이 있게끔 튀길 수 있고요. 밑에가 그냥 어느 정도 좀 노릇한 감 되면은 뒤집어 줄 거예요. 튀김이 고기를 튀기는데 정말 향이 나요. 채소 향이 나요. 치킨집 냄새가 아니고 채소 튀김 냄새라 그래야 되나? 다 익었나 안 익었나는요, 이렇게 닭날개 같은 경우에 기름 튀는 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찔렀을 때 가운데 부분 푹 찌르고 가운데에 분홍 피 색깔 안 올라오고 투명한 색깔 올라오면은 다 익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짜면은 무조건 안 익었으면 피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찔렀을 때 수분이 발생해서 좀 기름이 튈 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이 아랫날개는요, 이렇게 색깔이 전체적으로 좀 황토빛 나면은 다 익었어요. 이제 하나씩 건질게요. 이렇게 이제 건져둔 이제 강정은요, 사실 이거 그냥 먹어도 진짜 맛있죠. 소금만 찍어 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정말 이제 담백하게 드실 수 있는데, 이거를 교땡 치킨 있잖아요. 그 느낌으로 이제 변신을 할 거예요. 맛술 하나, 간장 하나, 설탕 하나,
그냥 물 다 하나. 여기에 굴소스 절반, 반술 들어가요. 이렇게 끝. 그러면 치하면서 금방 이렇게 보글보글 끓거든요. 주걱으로 막 이렇게 굳이 저을 필요 없이요. 그냥 이렇게 둘러주세요. 그러면은 거품을 이렇게 잔뜩 크게 물어요. 이때 너무 그냥 넉넉고 있다가 순간 확 타니까 주위에서 전체적으로 굴려도 이렇게 거품이 보여요. 그러면은 이 강정을요 넣어줄 거예요. 우르르 넣고 버무려요. 이게 금방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금방 이제 튀김옷에 옷을 입기 때문에 딱 옷이 입혀졌잖아요. 남는 게 없어요. 불 꺼야 돼요. 안 그러면 타요. 그리고 이제 달래 어느 정도 썰은 것도 이렇게 향 나게 좀 뿌려요. 그러면 끝이에요. 이거는 막 뜨거울 때 바로 막 뜨거운 걸 호흡 불면서 먹는다기보다 살짝 식어서 조금 더 진한 맛이 좀 되고 소스가 약간 굳었을 때가 맛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